2018년 교통사고 재연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 두 개를 마치 안장다리처럼 앞쪽을 약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주행할 때 직진성을 유지하고 핸들 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토우힐에 대한 내용이죠.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힐은요, 차량을 위쪽에서 봤을 때요, 타이어가 앞쪽으로 경사진 것을 토우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캠버는요, 토우인이 위에서 봤을 때라면요, 캠버는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요, 위쪽을 벌려놓은 것처럼 수직 방향의 하중을 받아가지고요, 핸들 조작을 부드럽게 하고요,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의 경사각을 캠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킹핀 경사각은요, 앞에서 앞바퀴를 봤을 때 킹핀의 윗부분이 안쪽으로 경사지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캐스터는요, 자동차의 운전 중 핸들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앞바퀴의 설치각을 앞뒤로 경사지게 해서요, 조향 핸들이 중심으로 잘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요, 토우인인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노면에 발생한 흔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플랫 타이어 마크는 타이어가 평행하게 미끄러지며 구를 때 발생한다. 틀린 내용이죠. 갭스키드 마크는요, 대형 화물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급제동하며 발생한다. 이것은 스킵스키드 마크에 대한 설명이죠. 스킵스키드 마크는 속도 계산 시 흔적에 떨어진 구간도 미끄러진 거리에 포함시킨다. 스킵스키드 마크는요, 전체 구간에서 제동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흔적이 떨어진 구간도요, 미끄러진 거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 마크는 흔적 발생 길이를 근거로 속도를 계산한다. 요 마크는 흔적 발생 길이가 아니라요, 요 마크 흔적의 반경을 가지고 속도를 계산하고 있죠. 플랫 타이어 마크입니다.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요, 바퀴가 잠긴 상태에서 발생하죠. 즉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거나요, 하중이 강할 때 생기는 흔적이죠. 갭스키드 마크는요, 제동 시 일시적으로 제동을 풀었다가 다시 제동할 때 발생되죠. 그래서 갭스키드 마크는요, 흔적이 없는 구간은 제외하고, 즉 객구간은 제외하고 거리를 계산합니다. 요 마크는요, 차량 무게중심 궤적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속도를 산출하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전륜축으로부터 차량 무게중심까지 평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W는 차량의 총 중량이고요. W1은요, 전륜축의 하중이고요. W2는 후륜축의 하중이고요. L은 축간거리입니다. 이럴 때에 답을 찾는 거죠. 전체의 하중은 W고요. 그리고 전륜축에 걸리는 게 W1, 후륜축에 걸리는 게 W2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터 전륜까지의 거리가 L1이고요. 이 중심부터 후륜까지의 거리가 L2, 전륜부터 후륜까지의 거리가 L인 축간거리겠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전륜 쪽이 더 무겁죠. 그래서 W1에 걸리는 하중이 더 무겁고요. 후륜 쪽에 걸리는 하중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죠. 이 무게중심 기준으로서요, 전륜축과 후륜축이 수평을 이루려면요, 돌림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륜에 걸리는 돌림힘하고요, 후륜에 걸리는 돌림힘이 같아야지 수평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전륜에 작용하는 돌림힘은요, L1 곱하기 W1이 되고요. 후륜에 작용하는 돌림힘은요, L2 곱하기 W2가 됩니다. 그래서 L1 곱하기 W1은요, L2 곱하기 W2가 되겠죠. 그래야지 수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요, L1과 L2의 비율은요, W2와 W1의 비율과 같게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 L하고 L1하고 비율은요, W와 W2 비율하고 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요, L1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W2가 넘어가면은요, L 곱하기 W2는요, L1 곱하기 W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전륜축으로부터 차량 무게중심까지의 수평거리입니다. 즉, L1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1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W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L1은요, W분의 L 곱하기 W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노면의 현의 길이가 30m이고요. 중앙 종고가 0.65m인 요마크가 발생했습니다. 요마크 발생 시점에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핵마찰 계수는 0.8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정보 정리해야겠죠. 현의 길이 C는요, 30m였었고요. 중앙 종고는 0.65였습니다. 이때 핵마찰 계수가 0.8이었었고요.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요마크 시 속도를 구하려면요, 요마크의 곡선 반지름 먼저 구해야겠죠. 식은요,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입니다. C가 30m였었고요. M이 0.65였으니까요. 적용시키면은요. 8 곱하기 0.65분의 30의 자승 플러스 2분의 0.6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73.4m가 나왔습니다. 곡선 반지름 구했으니까요. 요만큼 발생 시 속도 구할 수 있겠죠. V는 루트 뮤 GR이죠. 뮤가 0.8이었었고요. G는 9.8, R은요. 방금 구한 173.4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8 곱하기 9.8 곱하기 173.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36.87mPa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132.73km/H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 133km/H가 되겠죠.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120km/H의 속도로 자커브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핸들의 가대 조작으로 인해 차체가 좌측으로 회전되며 발생시킨 타이어 흔적의 형태와 줄무늬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즉, 요 마크에 대한 내용이죠. 제동 페달이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경우 줄무늬 모양은 차량의 차축과 거의 직각으로 발생된다. 이거 틀린 내용이죠. 차축과 직각이 아니고 평행되게 되죠. 가감속 상태에 관계없이 줄무늬 모양은 차축과 평행하게 발생된다. 등속일 때 차축과 평행하게 되죠. 가속하면서 미끄러진 경우 줄무늬 모양은 좌측 하향 형태가 된다. 우측 하향 형태가 되겠죠. 감속하면서 미끄러진 경우 줄무늬 모양은 우측 상향 형태가 된다. 감속했으니까요. 우측 상향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등속일 경우에는요. 차축과 평행합니다. 평행하고요. 가속일 경우는요. 좌회전 시 우측 하향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감속일 경우에는요. 좌회전 시 우측 상향 형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중추돌 사고의 충돌 순서를 규명함에 있어 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노즈 다운의 발생 유무, 충돌 차량 간 손상의 크기와 충돌 횟수, 사고 차량 최종 정지 위치. 안전벨트 착용 유무는 다중추돌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중량 5,000kg F 차량이 1,000kg F의 화물을 싣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중량이 6,000kg F겠네요. 차량이 받는 구름 저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름 저항 계수가 0.013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 화물의 중량은요. W는 6,000kg F였습니다. 즉 6,000kg F였으니까요. 질량으로 보면은요. 6,000kg이 되겠죠. F 자체가 9.8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저항 마찰 계수는요. 뮤는 0.01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구름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찰력하고 관련이 있죠. 마찰력도 힘이니까요. F는 MA입니다. 그리고 A는 뮤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질량 M은 6,000kg였었고요. 뮤는 0.013이죠. 그리고 중력가속도 G는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6,000 곱하기 0.013 곱하기 9.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764.4kg m/s의 자승이 되죠. 즉 뉴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 예시를 보면은요. 단위가 kg F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는 9.8m/s의 자승이 포함됐다고 했죠. 그래서 나누기 9.8m/s의 자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8kg F가 나왔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주행 차량의 추락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추락 시 이동한 수평거리 필요하고요. 추락 시 낙하한 수직거리도 필요하죠. 그리고 추락 전 이동한 주행거리는 추락 속도를 계산하는데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그리고 추락 전 이탈 각도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추락 시 속도 공식을 알면 되겠죠. 추락에는요. 단순 추락과 이륙 추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추락 공식은요. V는 D 곱하기 루트 2의 지분의 G죠. 그러면 D가 수평이동거리고요. H는 높이고요. G는 중력가속도죠. 자, 그러면 이륙시 공식은요. 이륙시 속도 분해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공식이 V는 D 곱하기 루트 2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분의 G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타는요. 추락 전 이탈 각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보행자 사고와 관련하여 충돌 후 보행자의 운동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충격력 작용점이 보행자의 무게중심과 일치할 때 보행자는 크게 회전한다. 보행자의 무게중심과 일치하거나 위쪽에 있을 때는요. 보행자는 앞으로 튕겨나가겠죠. 충격력 작용점이 보행자의 무게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
보행자는 회전되지 않고 밀려 넘어진다. 무게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은요, 보행자는요, 앞쪽으로, 즉 차량의 본네트 쪽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틀린 답이 되겠고요. 충격력 작용점이 보행자의 무게중심 아래에 있으면 보행자는 회전된다. 이게 맞는 답이네요. 충격력 작용점과 보행자 무게중심은 보행자의 회전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죠. 그러면 무게중심 일치할 때와 무게중심이 아래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과 일치하거나 위에 있을 때는요, 보행자는 회전 없이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젝션 형태로 보행자는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도면 마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게중심 아래일 때는요, 보행자는 회전하면서 본네트로 넘어지거나요, 앞 유리창 또는 지붕에 2차 충돌하거나요, 아니면 공중제비로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차량이 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하여 정지했습니다. 차량의 제동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견인계수가 0.6이었었고요. 중력가속도는 9.8mP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100km/h였었고요. 견인계수 F는 0.6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력가속도 G는요, 9.8mP의 자승이었었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럼 제동거리 구하겠습니다. 최종 정지했으니까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 FG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니까요. 거리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FG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루트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제곱거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D는 EF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V가 10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리고 F는 0.6, G는 9.8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0.6 곱하기 9.8분의 10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5.6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스키드마크가 먼저 발생되고요. 연이어 요마크가 발생된 경우 합성속도 산출식입니다. VS는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고요. VY는요, 요마크에 의한 속도입니다. 여기서 VS의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는요, 스키드마크 구간에서의 감속선분 속도를 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V는요, 루트 VS의 자승 플러스 VY의 자승이 되겠죠. 합성속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평탄한 도로를 72km/h로 등속 주행하던 차량을 급제동했습니다. 노면 마찰 개수가 0.7이라면요,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제동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의 중력 가속도는요, 9.8mP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72km/h였었고요. 그리고 마찰 개수는 0.7, 중력 가속도는 9.8mP의 자승이고요. 나중 속도는요, 정지했으니까 0mP이 됩니다. 그러면 제동 시간 구하면 되겠죠. 정보 보시면은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T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고요. 감속 구간이니까 A는 마이너스 뮤G 적용시키면 되죠.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A는요, 마이너스 뮤G로 변경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뮤G분의 VE 마이너스 VI입니다. V는 0이었었고요. VI는 72km/h였으니까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고요. 뮤는 0.7,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0 마이너스 72 나누기 3.6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2.9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됩니다. 63번입니다. 충돌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할 때 2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돌 과정은 최초 접촉이 있고요. 최대 맞물림이 있고 분리가 있죠. 자동차가 충돌해서 소송 변형이 일어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복원은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충돌 과정은요, 최초 접촉, 최대 결합 또는 최대 맞물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4번입니다. 평탄한 도로를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여 40m 이동하고 정지했습니다. 차량의 견인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P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가 80km/h였었고요. 거리는 40m, 중력 가속도는 9.8mP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견인 계수 산출하겠습니다.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즉 V는 루트 2 FGD가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게 F니까요,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EGD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루트를 없애려면 반대편에 제곱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는 2GD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서 V는 처음 속도인 VI죠. 그래서 8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해서 적용시키면 되고요. G는 9.8, D는요 4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9.8 곱하기 40분의 8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6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저속 운전을 해야 되고요.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게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은요 수막 현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 효과가 좋은 리브형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수막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수막 현상은요 물이 고인路面을 고속 주행할 경우에 타이어의 트레드가 물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수면 위로 떠서 활주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66번입니다.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 순서로 맞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요 일반 문서 작업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변동된 자료가 있으면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자료가 완벽해지면요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1번 모든 순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고정물체를 충격한 경우 고정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고정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요 충돌 전 차량의 진행 방향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68번입니다. 보행자의 충돌 지점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현장 증거입니다. 보행자의 체중 전도 지점, 보행자의 신발이 떨어진 위치, 제동 흔적의 변형 지점이나 보행자의 신발 끌린 흔적, 3번이 되겠네요. 사고 현장에 발생한 타이어 마크의 길이, 보행자의 충돌 시 차량의 핸들 조종 등으로요 제동 흔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시 보행자가 밀리면서요 신발에 끌린 흔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답은요 3번입니다. 69번입니다. 트랙터 트레일러의 감속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트랙터 트레일러의 감속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은요 잭나이프 현상이죠. 살펴보겠습니다. 트랙터의 앞바퀴만 제동되었을 경우 트랙터 트레일러는 직선으로 미끄러지지만 조향에 의한 방향 전환은 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고요. 트랙터의 뒷바퀴만 제동되었을 경우 트랙터가 트레일러 쪽으로 좁혀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잭나이프 현상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트레일러의 바퀴만 제동되었을 경우 트레일러 커플링의 중심으로 스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잭나이프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커플링에 의해 트레일러의 회전이 억압되어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감속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잭나이프 현상이잖아요. 그럼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틀린 답이겠죠. 트랙터와 트레일러는요. 커플링을 중심으로 트레일러가 회전되어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되는 상황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표준간이 상해도 분류 중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필요하는 단계로 생명의 위험도가 11에서 30%인 것은 상해도 2에 대한 설명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도 1은요. 경상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가볍고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서요. 생명의 위험도가 1에서 10%입니다. 상해도 0 같은 경우는 상해가 없는 거죠. 상해도 2입니다. 중등상이라 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생명의 위험도는 11에서 30%입니다. 상해도 3은요. 중상입니다. 생명의 위험은 적지만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도가 31에서 70% 정도 됩니다. 상해도 4는요. 중태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요. 금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도가요. 71에서 90%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108km/h의 속도로 움직이던 중량 980kg/ms/의 자승인 자동차가 브레이크에 의해 10초 동안 감속하여 72km/h로 줄어들었습니다. 브레이크에 의해 자동차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브레이크에 의한 힘을 제외한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중량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요. 원문제가 오류였어요. 그래서 원문제에는요. 중량 980kg/F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오류를 수정해서 단위를 kg/ms/의 자승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108km/h였었고요. 낮은 속도 VE는요. 72km/h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초가 주어졌고요. 차의 중량 W는요. 98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요. 9.8 메타파스칼의 자승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차 중량이 98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100kg짜리 차가 있나요? 일단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차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의 질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량 980kg 메타파스칼의 자승은요. 질량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9.8 메타파스칼의 자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100kg입니다. 그러면 작용한 힘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힘 F는 MA죠. 그러면 일공식 V는 VI 플러스 AT에서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근데 이 감속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A는요. 마이너스 T분의 VE 마이너스 VI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M 곱하기 마이너스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그러면 질량 M은 100kg였었고요. VE는 72km/h였었고 VI는 108km/h였습니다. 그럼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T는요. 10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72 나누기 3.6 마이너스 108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00N이 나왔습니다.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71번 문제 자체가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원문제의 차량의 중량은요. W 980kg F였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중량은요. 980kg F는요. 질량 980kg이죠. F 자체에 9.8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량의 단위가 kg F였을 때하고요. 질량하고는요. 앞에 숫자가 같게 됩니다. 작용한 힘은 F는 MA고요. 감속으로 A는요. 마이너스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적용시키면 N 곱하기 마이너스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되고요. 질량 M이 이제 980이 되겠죠. 그리고 VE는 72km/h, VI는 108km/h니까 나누기 3.6에서 적용하고요. T는 10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980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72 나누기 3.6 마이너스 108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980N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였습니다. 72번입니다. 차량 탑승자가 접촉한 차체 부위는 충돌로 인하여 탑승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탑승자의 움직임에 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부위끼리 짝지어진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차량 탑승자는 차량 내부 구조물에 의해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차량 내부 구조만 연결된 것을 찾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운전대, 변속 레버, 필러 전부 차량 내부죠. 그럼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보죠. 좌석 등받이 사이드 미러 계기판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량 외부에 있죠. 그리고 3번입니다. 문짝 내부, 전면 유리, 후드, 본네트. 전면 유리는 가능한데요. 후드, 본네트는 차량 외부니까요. 틀린 답이 되고요. 룸미러, 차내 천정, 문짝의 외부. 문짝의 내부였으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뒤에 사람을 승차시키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커브를 따라 제대로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관련하여 전륜의 조향각에 의한 선의 반경보다 실제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조향의 특성은요. 실제 선의 반경이 작아지는 것은 오버스티어링이죠. 그래서 오버스티어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조향 뱅크각 코너링 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조향은요. 오토바이가 전도시여 앞바퀴가 회전하죠. 그러면 그 회전 때문에요. 오토바이가 뒤쪽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현상이 역조향입니다. 뱅크각은요. 오토바이가 선에 씌여 바퀴만 돌리면 원심력으로 반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차체도 선의 방향으로 기울어서 선회해야 됩니다. 이때의 차체의 기울기입니다. 코너링 포스는요. 자동차가 선회할 때 자동차의 무게중심에 발생하는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안쪽으로 발생하는 작동력입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게 되면 탑승자들은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은요. 관성의 법칙이죠.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 시 관성으로 탑승자는요. 차량 진행 방향으로 쏠립니다. 가속할 때는 뒤로 쏠리고요. 대략 감속, 급정지할 때는요.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동의 법칙은요. 알겠고요. 후크의 법칙은 처음 보죠. 후크의 법칙은요. 물체에 힘을 가면은요. 물체가 변형이 올 때 어떤 한도에 이르기까지는요. 힘과 변형이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버스의 발진 가속도가 0.03g에서 0.12g 범위에 있다고 할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30m를 진행한 버스의 속도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m/s이 될 것이고요. 거리는 30m, 발진 가속도 A는요 0.03g에서요 0.12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 속도하고 최고 속도가 있겠네요. 최저 속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 낮은 속도니까요. 낮은 속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의 자승이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근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VE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VI가 0이었었고요. A는 0.03g가 되겠죠. G는 중력 가속도니까요. 0.03 곱하기 9.8이 되겠네요. 그리고 D는요. 3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0.03 곱하기 9.8 곱하기 30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2m/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15.12km/h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고 속도입니다. 최고 속도도 똑같죠. 그래서 V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EAD입니다. 이번에는 가속도가 0.12g이죠. 그러면 0.12 곱하기 9.8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요.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0.12 곱하기 9.8 곱하기 3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8.4m/s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30.24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저 속도는 15.12였었고요. 최고 속도는 30.24km/h였습니다. 그러면 약 15에서요. 31km/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